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특이 종목들 많이 나왔죠. 네, MSCI 편출,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편출인데요. 보게 되시면은 CJENM, SK케미칼, GS건설, CJ대한통운, 시젠, 아모레 G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시호가 때 외인이 대량 매도가 들어올 텐데 그 물량을 개인이 받을까, 외국인이 받을까, 기관이 받을까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MSCI 편출이 된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상위 레벨의 지수에서 빠지는 건데, 그 빠지는 기업을 과연 같은 종류의 외국인과 아니면 기관이 받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오늘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오늘 개인이 1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1만 주 매도, 기관은 3만 4천 주를 매도했는데 그중에 투신이 3만 주, 연기금이 9,400주를 매도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늘만 UBS가 60만 주, UBS 계속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UBS가 60만 주를 매도했고 CT그룹이 8만 3천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MSCI 편출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반대로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는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이후에 주가는 뭐 큰 변동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건 오늘 하락 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요 8만 중반대 한동안 횡보했던 요 구간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8만 원 후반과 9만 원 초반에서 계속 놀아날 것 같다. 뭐 한간에는 뭐 결국에 하락과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추세 하락이 한들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볼린지밴드 하단이 8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8만 원 중반대. 네. 그리고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MSCI 지수가 편출이 되면서 과연 이 거래 참여자들이 얼마나 줄어들지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SK케미칼이 공매도 종목, 공매도 편출이 된 건 아니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물론 거래량이 터져서 매매 비중이 0.8%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의 그 물량이 28일에서 29일 사이에는 약 6,000주, 오늘은 10,000주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공매도는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공매도를 냅다 쳐놨으면은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종가 치고 시간이 다닐까 해서 팔아버려도 뭐 수익이 나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간이 다닐까 볼까요?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다닐까도 당연히 큰 변동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떤 뭐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있다라고 했으면 사실 편출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뭐 그 이후에도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다시 뭐 상승한다, 아니면 내일에도 다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거래량이 훨씬 더 줄 것 같습니다만, 뭐 유지가 될 가능성보다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큰 움직임 없이 어떤 시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매수는 2,000주 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도 앞으로 다시 결국에 이 아무리 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외인의 참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외인의 참여가 어떻게 될지도 계속 봐야 됩니다. 대차장고 또한 뭐 13만 주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종목 60만 주 미만 막 이렇게 40만 주까지 바라보던 종목이 150만 주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대차장고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은 프로그램으로 놀아나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MSCI에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던 주체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프로그램으로만 거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프로그램 매매가 SK케미칼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인과관계가 높은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SCI 편출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락 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원장, 목련장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SK바이오스, SK바사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맞는 말입니다. 네, 해외에서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23일에 낮은 접종률로 인해 초도 물량 이후 추가 완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후 정부 요청에 따라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백신 원액과 완제로 구분해 생산하며 원액 생산 후 시장 수요에 따라 완제로 생산하며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 네. 결국에 해외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고 해외가 마지막 어떤 돌파구죠. 네. 그런 부분들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일단은 이틀간 상승하면서 외인의 매수와 그다음에 오늘은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단기 과대 하락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차 잔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600만 주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는 지금 보면은 매매 비중이 다시 5%, 6%, 9%까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틀간 상승했다고 해서 하락은 끝났고 이제 다시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왜냐면은 여전히 그 소위 말해서 이 하방, 이 브랜드 중단과 하단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에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포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공포지수가 한 자릿대, 그러니까 바닥에 치솟았다고 해서 바닥이 아니고 이 투매를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을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은 어쨌든 가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포에서 받으면 아무래도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최악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그러면 저점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단기적으로 다시 10만원 위로 회복하려고 하면은 물론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도 좋아져야 되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 왜냐하면 결국에 바이오는 실적 기반이면서 꿈을 먹고 사는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영원히 성장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반등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제2금융권 그리고 저축은행들 살리기 위해서 예금금리를 올리는 걸 경쟁하는 걸 그만해라라고 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상도 쪽 그 중견 그 건설업체가 도산을 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어떤 돈맥경화, 돈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영끌로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보다는 그 금리가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금리가 올라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는 오를 수 있냐? 사실은 어떤 국제시장이 변화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데 왜 주식이 오르지?"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서론이 길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관망하셔라. 물론 저는 갖고 있는 확고한 지론은 손절할 종목은 사지 않는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망하라고 했다고 해서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안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뭐 금전적으로도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달 12월 1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